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가천대는 언어가 좀 쉬웠죠? 자, 보면은 문법 문제 몇 개 나왔을까요? 2개 나왔죠? 이해되죠? 발음이랑 유의어, 반의어 고르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면요. 과학 파트에서 하나 나왔죠? 등속도 기억나죠? 요거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사 있죠? 자, 한국사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2문제가 나왔어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지리 있죠? 사탐. 한국지리? 그죠? 이게 뭔가 싶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하나 이렇게 나왔죠?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은 안 나왔어요. 문학 지문 해가지고 문학 지문이 총 몇 개냐면은 18개 나왔죠? 18개. 그러면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총 20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약간 상식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부분이 총 5문제.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고1 때 학교 수업만 좀 열심히 들었어도 알 수 있는 내용. 이게 세분화된 고3 관련 내용이 아니라요.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맞춰주고요. 오케이? 다 맞춰주고 여기는 한 2-3문제 정도 맞춰주면은 안정적으로 학법견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죠? 선생님이 그러면 좀 짧고 굵게 이거 좀 나가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춰야 되죠? 자,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자, 니은 있잖아요. 이거 앞에 리을이 오거나 아니면 뒤에 리을이 오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리을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발음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니은 있는데 뒤에 리을 오게 되니까 영향 받아가지고 얘가 뭘로 바뀌게 된다? 리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요거 다 맞췄으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간단하죠? 이 문제는 뭐예요?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동일한 의미인 거 찾는 거죠. 자, 볼게요. 한 전체의 질량은 다른 전체의 운동에 어떻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럼 몇 번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2번이죠. 자, 대출을 하라는 압력이 그에게 미쳤다. 영향이 미쳤다나 같은 말인 거 이해가 되겠죠? 그럼 다 몇 번? 2번. 이것도 간단하죠? 이것도 당연히 다 맞췄겠지. 근데 문제는 3번일까? 자. 글자가 작아도 여러분들이 다 시험지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다가 꼭 표시를 할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자, 봐요.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는 자, 첫 번째 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라고 칩시다. 내가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자, 이 시간이든 속력은 다 어때요?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자, 왜 2번이냐면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자, 곡선이 잘못됐어요. 직선이에요. 왜 직선이냐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 자, 내가 속도가 지금 계속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1초일 때 1m를 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1초면은 1m.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1초일 때 위치가 1m. 이해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2초이면은 그 다음에 어디 있겠어요? 2m. 그쵸? 1m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는 2m에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등속인 거잖아요. 속도 같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를 갖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겠죠? 선생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해가 되겠죠? 근데 3혹시 이해 안 되면 자, 속도가 일정하니까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라고 하는데 순간 속도는 내가 순간적으로 측정하는 거. 근데 평균 속도는 전체 해가지고 평균 내는 건데 이게 등속도 운동이니까 같겠죠? 이 두 개도 같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이해 안 돼도 2번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자, 4,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 5번 문제. 자,
자, 어렵지 않죠? 자, 4번 답 몇 번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문화강국이죠. 문화강국. 여러분들 그 지문에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문화, 그 다음에 평화의 문화 보이죠? 문화강국 만들자. 이건 다 맞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글의 필자가 청년 남녀에게 바라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자. 어디 써 있습니까? 과거에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이게 몇 번이에요? 2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사적 그것을 깨닫자. 여기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뜨자. 이게 몇 번이 되겠어요? 1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제 힘을 기르자.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이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괄목상대하게 될 대상을 찾는다. 자, 괄목상대 뜻이 뭐였죠? 남의 실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치? 근데 괄목상대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괄목상대할 그럴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국사 맞춰볼까요? 자, 이 나라 어딜 것 같아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받은 발해, 그렇지? 이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발해고요. 이걸 세운 사람이 누구죠? 대조영이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이 발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주적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인데 연호의 뜻 알아요? 연호? 그 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이면 이 2013년에다 이름을 붙여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름 붙여줄까요? 상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붙인다는 거는 나라의 어떤 자존심을 뜻해요. 우리가 항상 중국 거를 갖다 썼어요. 왜냐면 중국이 힘이 세고 우리나라가 좀 힘이 약하니까. 근데 발해가 이거를 당 거를 갖다 쓰지 않고 자기 걸 써요. 왜? 자기는 독립국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7번. 이것도 많이 맞췄어요? 자, 14계주 이거 알아요? 자, 보자. 이거는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갑신정변. 아는 사람 있네요. 누가 말하네요. 갑신정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고1 혹은 중학교 때 다 했을 법한 내용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다뤄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고1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찾아 좀 외워주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8번. 이게 한국지리예요. 한국지리.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줄 쳐볼게요. 지리조사의 활동 순서. 지리조사의 활동 순서. 자, 지리조사의 활동 순서니까 당연히 보고서 작성이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내가 다 한 다음에, 그치? 그럼 답은 어떻게 가? 이렇게 가겠죠. 그쵸? 맨 뒤에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이 전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조사한 자료를 정리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쵸? 다 조사하고 정리한 다음에 분석. 한국지리 몰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순서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처음에 뭐야? 지역 선정하고 물어본 다음에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파트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얘는 사실은 사회문화 파트인데요. 여러분들 사회문화 선택한 사람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아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쵸? 그거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단어를 알면 풀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단어 알아요? 일원론적. 이게 하나란 뜻이고요. 다원론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 개란 뜻이겠죠. 자, 볼게요. 을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충동은요, 이거 의외에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써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잘못됐겠죠. 을은 인간 행동의 원인을 이론론적이라고 했는데 얘를 뭐로 바꿔줄까요? 그렇죠. 사회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언어적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 지금 보이죠? 내가 단어 하나를 알면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해되겠죠? 3번. 자, 그 다음 문제 또 해보자. 자, 10에서 12, 여기 보자. 일단은. 자, 가와나의 공통점부터 먼저 해결해보면. 자, 답은 일단은 얘는 1번이에요. 계절의 변화.
그럼 왜 계절의 변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왜 계절의 변화면요. 여러분들 가시 보면은요. 자, 이게 맨 처음에 한번 볼까요? 가시. 자, 여기 보자. 입춘 보이죠? 입춘이 뭐예요? 봄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근데 얘가 무슨 겨울을 지났죠? 한겨울, 그죠? 그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절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한번 볼까? 두 번째 시는요. 그 뭐지? 곰이 동굴 속에 있죠? 동면을 했어요. 자, 동면을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또 겨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놀더라? 무슨 꽃이랑 노는데, 그치? 이게 또 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부터 봄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이 1번으로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 자, 다음 중 성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의 내용을 그대로 잘 쫓아가면 되는데, 자, 보자. 한겨울 지난 석류 열매를 쪼개요. 자, 홍버섯 같은, 이게 무슨 색깔이겠어요? 홍이니까요? 빨간색.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석류죠. 보석 같다. 이해되죠? 여러분 석류 다 먹어봤죠? 자, 그 다음에 석류 보면 불투명해요? 투명해요? 투명하죠? 요것도 석류.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금붕어처럼 여릿한 느낌이요. 이건 내가 뭘 먹었을 때 오는 느낌일까? 석류. 그치?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뭐다? 석류. 그치? 그럼 리을은 뭐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봅시다. 12번. 자, 지금 보자. 12번. 자, 사투리. 여기서 사투리 발견했어요? 뭐가 사투리지? 그렇지. 기라. 이게 사투리죠. 사투리 쓰면은 아무래도 좀 친숙한 느낌을 주니까 그거를 1번 골라주면 되고요. 자, 대상들의 관계는 화자의 상상일 수 있다. 자, 지금 볼게요. 봐봐. 얘가 이 뒤로 숨고, 그 다음에 얘가 이 뒤로 숨는다. 나무가 곰 뒤로 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하게? 아니죠. 이건 나의 뭐다? 주관적인 상상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표현. 자, 뭐뭐 했는기라. 이렇게 반복하면 효과가 뭐가 올 수 있죠? 두 가지 올 수 있죠. 하나는 뭐지? 그렇죠. 잘한다. 리듬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강조의 효과가 있죠? 이해가 되죠? 반복하면 강조하고, 리듬감. 그러니까 리듬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리듬감을 준다. 3번도 맞겠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죠? 이 시 읽었는데 그렇게 우울했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곰과 3번 나무에 대한 감상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늙은 곰과 얘는 친하게 느껴져요? 아니면은 뭔가 원수 같아요? 친하게 느껴지죠? 그걸 우리가 다른 단어로 동질감. 괜찮아. 그냥 두 번째, 서로 긁어주는 부분이 동화 같죠? 괜찮고요. 세 번째, 뭉뚝한 것도 괜찮은데 4번이 잘못됐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의식. 여러분, 자의식은 누구에 대한 생각이야?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면 남에 대한 생각이야? 나에 대한 생각. 그러면 이 시가 나 위주로 썼어요? 아니면 지금 곰 관찰하고 썼어요? 그렇죠. 곰 관찰했으니까 자의식이 잘못됐죠. 자의식이면 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봐라. 이 지문, 그 다음에 아까 가지문 있죠? 둘 다 EBS에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EBS 지문 공부하라고 했고요. 자, 얘는 사실 기출문제. EBS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네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해가 되겠죠? 언니 오빠들이 본 건데. 자, 14번의 답은요. 1번이에요. 자, 보자. 도겸이 엄마 아빠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꿈에서만 엄마 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냥 떠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거 미안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 비탈길이 힘든 삶을 뭐라고 써있다? 볼 수 있다. 가능하겠죠. 눈 왔을 때 떠나는 거니까. 얘도 이해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좀 중요한데 가끔 어떤 시험에서는요. 시나리오 용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 용어는 다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죠?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여기다 동그라미 칠까요? 겹쳐지도록. 이거 그럼 한 몇 번 될까요? 그렇죠. 오버랩이죠. 오버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나머지도 공부할게요. 클로즈업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화면 가까이 가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가까이. 그쵸? 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이랑 페이드 인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화면이 전환이 일어날 때. 그러면 페이드 아웃은 왠지 반대일 것 같지 않아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전환이 일어날 때.
이해가 되겠죠? 용어는 다 알아둘게요. 다른 적선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운수 좋은 날. 자, 그럼 사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자. 누가 있죠? 달포 있죠? 달포가 뜻하는 게 대략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다? 기침으로 쿨럭거리는 게 제일 먼저 있었던 거. 이해가 되겠죠? 한 달 전부터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뭘 사오죠? 그렇죠. 좁쌀 한 대랑 이걸 사오죠. 자, 좁쌀 한 대랑 요거를 사온 거가 이게 두 번째 사건이죠. 그죠? 두 번째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뭔가 먹죠? 조밥을 급하게 먹었다가 어디 있나요? 천방지축. 그죠? 이 부분. 자, 숟가락은 그만두고 이 부분을 굉장히 급하게 먹고 있는 거 지금 보이죠? 여기가 사건 몇? 3.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사건이 어디 있다? 80점 벌어온 거에서 글의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을 벌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일어난 사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서술자.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볼게요. 김천지 아내의 시점에서 행동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쉽게 4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도 선생님이 다 공부시켰던 건데, 자, 보자. 사자성어 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기억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밥으로 굶기를 먹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굶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자성어 해줬잖아요. 삼순구식이면 이게 30일 동안 밥을 몇 번 먹어요? 9번. 그지? 이해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배운 적이 있어요. 또 넘어가 봅시다. 19번. 자, 19번은요, 답이 2번이에요. 이도령이 길에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데, 길에서 울지 않고, 어디서 울었냐면은, 춘향이의 어디? 봐봐. 여기 부정문 중요하죠? 길거리에서 울 수가 없어서 참고 나오죠? 부정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문학을 읽던지 아니면 문학을 읽던지 간에, 어쨌든, 자, 부정문이 나타나면 중요해요. 울 수가 없어서 문전에 당도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부정문 챙기면서 읽기 기억하고요. 답이 2번. 길에서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글 읽을 때 주의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춘향이가 이도령 아빠가 승진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건 어디냐면은, 자, 또 넘어가 볼까? 이렇게 좋아하지? 자, 사또께서 이렇게 해서 계신단다라고 하니까 춘향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이해되겠죠?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별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이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죠. 엄마가 너무 화를 내고요. 자신이 벼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기가 대부인, 엄마한테 말을 하죠.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꾸준히 대단하시며 화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자식이 아빠를 따라서 지방에 왔다가 첩을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조정에 들어서도 벼슬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부정문 중요하죠? 벼슬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20번의 답이 3번이죠. 엄마한테 꾸준 들었고요. 대부인이 엄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앞날을 방해. 자기가 벼슬을 못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유법이 없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리을 같은 경우 보자. 자, 온몸을 수수히 틀 듯 이렇게 뭐뭐 하듯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법일까? 직유법. 이해되죠? 직유법. 자,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비유법 안에 직유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무엇인가 빗대기만 하면 다 뭐다? 비유법인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찾아보자. 디귿이 없어요. 디귿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또, 자, 두부장 끌듯, 장이 끌듯한데요. 그럼 얘도 또 뭐야? 직유법이죠. 뭐뭐 하듯 때문에 직유법.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자, 여기 통째, 건더기째, 보째. 자, 어떻게 우는 거야? 내가 울었는데 울면서 내가 건더기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이런 데다 다 비유하는 거죠. 보는 뭐예요? 보따리 같은 거예요. 내가 우는데 막 보따리가 막 튀어나와요? 아니죠. 그냥 건더기가 튀어나오듯이 한다. 그런 뜻이니까 얘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엇이든 다 빗대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디귿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번. 자, 이 시 굉장히 유명하시죠? 자, 보내고 여기 볼게요. 자,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는데요. 있으라 하면은 가려면은 자, 여기 줄여볼게요.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일단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때요? 그립단 얘기죠. 그럼 답 몇 번 보면 돼요? 1번. 보내고 나니까 후회되는 거죠. 왜? 너무 그리우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문학 현상이 일어난 시대를 보면요. 요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김영랑 씨 하면 되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알아요? 일제시대 느낌 오죠. 그쵸? 일제시대 순수시 써가지고 욕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2번. 알면 아는 대로 푸는데 모르겠으면요, 여러분들. 이따가 푸는 법 알려줄게요. 자, 24번 보도록 하자. 소설의 인물을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격의 변화는 뭐냐면 이게 답이 1번이에요. 평면적인 인물의 뜻이 뭐냐면은 얼굴이 평면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겠죠? 고전 소설 보면 거의 다 이런 인물이야. 자, 봐요. 콩지, 팥지 있으면 콩지 성격이 중간에 바뀌어요? 원래 착했는데 뭐 악녀가 돼? 아니죠. 그 다음 이 대표적인 인물은 뭐겠어요? 얘가 착했다, 나빴다, 오락가락하는 애들 있죠.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애들도 나타나요. 이해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죠. 자, 보자. 이것도 상식이죠. 자, 유럽에서 나온 거고요. 자, 유럽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주의가 대립되면서 자, 작가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이거 혹시 알아요? 낭만주의인데요. 이거를 상식으로 모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이 EBS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BS에 나온 지문들은요, 다 공부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아까 분석해 봤는데 25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뭐였어요? 얘가 9월 관련된 문제였죠? 얘는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5문제가 남잖아요. 상식. 알면은 푸는데요. 모르면요. 제발 번호를 다양하게 찍지 마세요. 뭐 1번 찍고 2번 찍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호로 찍어요. 한 번호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꼭 맞춰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2, 3, 4 중에서 번호를 하나 정해서 무조건 한 번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